안녕하세요. 월급 독립을 꿈꾸는 배당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에 강한 미국 배당 성장 기업 10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들을 마지막에 간략히 정리해 놓았으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있는 아우트로 시간 링크를 클릭하셔서 기업들을 훑어보고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의 정리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기업들을 정리한 PDF 파일 다운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기 전에 배당고래 체크리스트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었으니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분별한 배포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놓았으니 아우트로에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5번째 기업에서 첫 번째 파일의 비밀번호를, 10번째 기업에서 두 번째 파일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셔서 PDF 파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거시경제 환경이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S&P 500은 20%, 나스닥은 33%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에 경제 상황이 좋아져 2023년부터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2022년처럼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는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 침체에 강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형의 주식은 어느 정도의 시장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완벽히 방어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장 전망이 좋은 기업은 경기 침체 상황에 덜 민감하여 그 기간 동안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인상 및 지급을 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배당금을 계속해서 인상 및 지급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주가의 변동성도 낮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슈어 디비던드에서 추천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18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해왔고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5%가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은 31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제너럴 다이나믹입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및 방위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4개로 항공우주 부문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조 및 판매하며 항공기 유지보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시스템 부문은 핵추진 잠수함, 컨테이너 및 화물선 등을 건조하고 있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및 현대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 부문은 전투 차량, 무기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 등의 육상 전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문은 컴퓨터 제어 임무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제너럴 다이나믹이 구축한 해군 및 육상 플랫폼이 향후 주요 계약을 계속 따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향후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01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투 시스템 부문과 이동통신 및 기술 부문에서의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전투 시스템 부문의 매출 감소는 다음 3가지가 주된 원인입니다. 첫째, 국방비 지출 둔화로 인해 미국의 여러 군비 프로그램의 감소. 둘째, 유럽에서 발생한 계약 분쟁에 대한 금액. 셋째, 유럽 군용 차량의 예상 수요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관련 비용. 이동통신 및 기술 부문의 매출 감소는 다음 2가지가 주된 원인입니다. 첫째, 국방비 지출 둔화로 사업 부문의 공정 가치가 하락하면서 20억 달러의 영업권 손상 비용 발생. 둘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계약 및 프로그램 무형 자산에 대한 무형 자산 손상 비용 발생. 2013년부터는 바로 실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은 2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현금 흐름이 감소한 이유는 전투 시스템 부문에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계약하면서 받은 상당한 예치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갑차 계약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하락한 기간 이후에 모두 회복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2%이고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5%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6.4%입니다. 배당 성향은 2019년에 58%로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지금은 39%입니다. 지금의 배당 성향과 실적 지표를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1%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18배로 조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적당한 수준이네요. 제너럴 다이나믹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기업은 46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메드트로닉입니다. 메드트로닉은 세계 최대의 생의학 기기 및 이식 기술 제조업체입니다. 사업 부문은 4개로 심장혈관 포트폴리오 부문은 환자 중심의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식형 심장박동기, 심장 절제 제품 등의 심장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학수술 포트폴리오 부문은 인공지능 수술 로봇을 포함하여 전기 수술 제품, 혈관 밀봉 기구 등의 수술 관련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포트폴리오 부문은 로봇 보조 척추 시술에 사용되는 영상 유도 수술을 포함하여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전문 의사들에게 외과 기구를 통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뇨병 부문은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인슐린 펜 시스템 등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메드트로닉은 강력한 경쟁 우위와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메드트로닉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출액은 회복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도 금세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두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 세제 개편과 관련한 24억 달러의 순부담금이 부과된 결과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업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실적이 부진하면서 들어오는 현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되는 실적들을 주시하여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드트로닉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3.2%이고 1, 4, 7, 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도 8%입니다. 배당 성향은 57%로 적당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쉽습니다. 지금의 배당 성향과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하지만 배당 성향의 방향성이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메드트로닉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27%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15배로 적당한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메드트로닉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주가와 PER,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49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S&P 글로벌입니다. S&P 글로벌은 글로벌 자본, 상품 시장에서 신용등급, 벤치마크 등의 분석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6개로 S&P 글로벌 레이팅 부문은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에게 독립적인 신용등급과 연구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다우존스 지수 부문은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치평가 및 지수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 부문은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대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부문은 고객에게 ESG, 레버리지, 데이터 등과 관련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 부문은 자동차 데이터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엔지니어링 솔루션 부문은 항공우주 및 방위, 에너지, 건축 등의 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경기 침체기에 국가, 기업 및 개인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및 레버리지, 즉 부채 발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S&P 글로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순이익이 21% 하락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이 폭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S&P 글로벌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위기였던 2020년에도 자본시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음에도 S&P 글로벌의 2020년 수익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S&P 글로벌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법정 규제 정산 수수료, 구조조정 수수료 인상 등의 부정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앞서 말씀드린 법정 규제 정산 수수료에 실질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글로벌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0.9%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5%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8%입니다. 배당 성향은 20%로 상당히 낮습니다. 실적 지표와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S&P 글로벌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1%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31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S&P 글로벌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39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엠모스 에너지입니다. 엠모스는 미국에서 규제 천연가스 유통과 파이프라인 및 저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두 개로 유통 부문은 규제된 천연가스 유통과 관련한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및 저장 부문은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텍사스의 5개 지하 저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엠모스의 사업 운영 영역이 넓고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일관되게 천연가스를 사용할 것이므로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엠모스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 자본적 지출 금액이 많아 잉여 현금의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엠모스는 한 차례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겨울폭풍 우리로 인해 가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적 지표는 훌륭하네요. 엠모스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4%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8.8%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도 8.8%입니다. 배당 성향은 잉여 현금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의 실적 지표를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엠모스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5%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20배로 조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높은 수준이네요. 엠모스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주가와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기업은 18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실간홀딩스입니다. 실간은 북미, 유럽 등에서 소비재 제품을 위한 견고한 포장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3개로 금속 용기 부문은 애완동물 사료, 영양음료, 과일 등의 식사 제품을 위한 강철 및 알루미늄 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싱 앤 스페셜티 클로저 부문은 다양한 금속 및 플라스틱 마개 제품과 식품, 건강관리, 정원 제품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분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 용기 부문은 음식, 가정, 제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위한 맞춤 설계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실간은 1996년 기업 공개 이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분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및 통조림 식품과 위생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간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용을 잘 개선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엔 자본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잉여 현금이 줄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간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5%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5.4%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14%입니다. 배당 성향은 2015년도에 최고점인 40%를 찍고 나서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지금도 상당히 높지만 실적 지표와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실간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최고점입니다. PER은 13배로 적당한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실간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과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51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에보트 레보러토리입니다. 에보트는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은 4개로 의약품 부문은 고혈압, 우울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제품 부문은 혈액검사 제품과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자가검사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에보트는 51년간 배당금을 인상해오면서 가장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수익이 일관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에보트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에보트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7%이고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2.3%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4.4%입니다. 배당 성향은 2015년에 고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지금은 37%입니다. 실적 지표와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에보트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6%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20배로 조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높은 수준이네요. 에보트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은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은 27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입니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는 대서양, 태평양 및 멕시코만의 새 해안을 연결하는 북미에서 유일한 대륙 횡단 철도 기업입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철도 사업은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이고 과점 구조로 되어 있어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하락 시기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모두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매출액 성장은 물론 비용까지 줄인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이어나가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현금 흐름은 등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9%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2%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15%입니다. 배당 성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58% 정도 됩니다. 지금의 배당 성향과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률을 조정하거나 현금 흐름을 더 좋게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3%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20배로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 52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MSA 세이프티입니다. MSA는 석유 및 가스, 소방, 건설, 군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안전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가스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화형 감지 장치, 호흡 장치, 산업용 머리 보호 제품 등이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MSA는 매출의 3분의 1이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경쟁 업체가 쉽게 따라올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 제품의 주물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MSA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MSA는 안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해 개인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책임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SA는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금을 준비해 두는데 그 예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비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2017, 2021년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 실적이 악화된 것이 아니고 예비금에 대한 비용은 실제로 기업에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어서 현금 흐름에서 예비금에 대한 비용만큼 플러스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15년엔 매출액이 전년 대비 0.6% 하락하고 비용은 소폭 상승하면서 이익이 감소했고 그로 인해 현금 흐름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복을 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MSA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3%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5.7%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4%입니다. 배당 성향은 44%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과 실적 지표를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MSA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7%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24배로 높은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MSA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주가와 PER,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9번째 기업은 54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입니다. 캘리포니아 워터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멕시코, 하와이, 텍사스에서 수도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물에 대한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워터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는 규제 유틸리티 기업이므로 경쟁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워터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차례를 제외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유틸리티 기업이다 보니 자본적 지출이 많아 잉여현금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기업은 잉여현금 말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캘리포니아 워터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6%이고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6.8%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은 8.7%입니다. 배당 성향은 잉여현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적 지표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 워터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6%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41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워터를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기업은 60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온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3개로 컨슈머 헬스 부문은 베이비 케어, 구강관리, 뷰티 등의 제품과 타이레놀, 생리대 등의 의약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약 부문은 류마티스 관절염, 정신분열증, 폐암, 당뇨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드테크 부문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과 무릎, 척추 등을 치료하기 위한 정형외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 디비던드에서는 존슨앤존슨은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고 운영하는 사업들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업 부문 중 하나의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존슨앤존슨의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하락했던 시기에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지만 매출액이 상승하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매출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 비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배당 지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6%이고 3, 6, 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6%이고 작년 대비 배당 성장률도 6%입니다. 배당 성향은 54%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실적 지표와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주가 지표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9%가 빠져 있습니다. PER은 16배로 조금은 높은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배당 수익률은 적당한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을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PER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기업과 10번째 기업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분들은 꼭 PDF 파일까지 다운받으셔서 시간 아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